지금 소개받은 이태승이라고 합니다. 딱 1년 전에 경주에 있는 그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과를 퇴직을 했습니다. 딱 1년 지난 시점에서 저희 그 동문회에 의한 이런 세미나가 개최된다는 것이 너무 감개무량하고 사실 이렇게 빨리 제가 이런 세미나 자리에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여러 번 곱씹고 있는 중인데요.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그냥 좀 한 페이지에 한 3-4개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한 페이지에 크게 하나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 앞에 이 화면을 보고 얘기할 때 혹시 조금 뭐 하면은 같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논문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본과 한국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서론에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거거든요. 이 30분 안에 끝내려고 하면은 바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 슬라이드가 크게 돼 있어서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제 제목은요. 동아시아 인도 철학 출발과 전개이고요. 이 목차입니다. 그래서 일본 인도 철학 용어 사용과 배경, 3번은 근대기 인도 철학, 일본 근대기 인도 철학 전개, 4번이 한국에서 인도 철학의 출발과 전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려는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데 요거는 좀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본 발표는 동아시아의 일본과 한국에서 인도 철학이란 말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어 사회 속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살펴본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근대기 첫 관립대학, 뭐 국립대학이겠죠. 첫 관립대학인 도쿄대학에서 인도 철학 명칭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전개되는 사정.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동국대학교에서 인도 철학과가 설치 전개되는 사정을 살펴본 것이다. 본 발표의 일본 부분은 발표자가 이미 발표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한국의 부분은 미정리 상태로 향후 연구가 필요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다만 본 발표를 통해 일본과 한국에서 인도 철학 출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뜻을 갖는 본 발표의 기회를 준 우리 인도철학 총동문회에 감사를 드리며 총동문회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일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2009년에 번역서를 우리 권소영 선생님하고 번역서를 냈고 2020년에 이제 제 저술을 발간을 했는데요. 한 10년에 걸쳐서 연구를 한 결과가 패불 해석과 근대 불교학의 성립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오늘 하는 내용은 다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도쿄대학에서 인도 철학이라는 말이 쓰여지는 건데요. 처음에는 불서 강의라는 말로 이렇게 교과목이 교과목이라보다는 강좌가 개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1877년 도쿄대학이 설립된 후 2년째인 1879년에 불서 강의의 교과목이 화한문학과에서 최초로 개설이 됐고 불서 강의를 담당한 최초의 강사는 조동종의 승려인 하라탄잔, 또 그가 사용한 교재는 대승기신론. 이 불서 강의 교과목이 1881년에 인도 및 진화철학 이렇게 이제 교과목명이 되고 82년에 인도철학, 진화철학, 뭐 동양철학 이렇게 됐는데 이 1881년이 이제 인도철학이라는 말로 공식적으로 교과목에서 붙여진 연원이 되겠어요. 그랬을 때 1881년에 인도철학으로 바꾼 뭐라 그럴까요? 하라탄잔이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탄잔 화상 전집에 1881년에 불교를 인도철학으로 바꾸었다 하는 이런 내용이 하라탄잔 화상 최초의 불서 강의를 담당한 하라탄잔이 쓴 글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1881년에 그 불서강의가 인도 철학이라는 그런 교과목명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라탄잔, 조동종의 전통적인 승려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아주 그 신비롭고 아주 독특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뭐 각, 불각,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이 그 서양의 의학하고 서양에서는 뭐 이렇게 해부하고 뭐 째고 확인하고 하는데 과연 우리 의식에서 깨달음이라는 게 어디에 존재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막 나름대로 연구하고 글을 써요. 그래서 그런 책을 많이 내어가지고 비록 전통적인 그 동양의 조동종의 승려이시지만 그 굉장히 그 깨어 있고 또 과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열려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최초의 그런 그 강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도쿄대학의 불서강 개설의 의미인데요. 메이지 유신으로 인한 불교 탄압인 패불 해석의 기운이 남아 있는 가운데 도쿄대학의 불서 강의가 개설됐다. 이 패불 해석이라는 것이 명치 유신이 되면서 이 불교를 그 유폐하고 폐하고 석존을 훼손시키는 이 불교 탄압이거든요. 그래서 이 패불 해석으로부터 그 한 10여 년에 1868년 명치 유신이 되면서 이제 그 패불 해석이 일어나고 한 10여 년이 지난 1877년에 도쿄대학이 세워졌는데 그 도쿄대학이 사실 명치 유신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학과가 세워질 일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신도학과라든가 뭐 천황제를 하는 황도학과가 세워졌을 것 같은데 불교 강자가 생기고 인도철학 강자가 생겼다는 것은 대단한 어떻게 보면 그 불교 탄압을 극복한 그런 어떤 불교의 어떤 그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건데요. 요 불서 강의가 이제 이렇게 인도철학이라는 말로 이렇게 써져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실 그 도쿄대학의 그 학과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면은 이 문과대학의 사학, 철학, 정치학, 뭐 화학, 문학인데 이 철학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필로소피라는 말을 철학으로 바꾼 사람이 니시야마네라고 뭐 도쿄대학 전신인 곳에서 계셨던 교수인데 하여튼 철학을 굉장히 중시하는 입장에서 불교를 인도 철학으로 바꾸는 것을 굉장히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그 다 함께 그것을 그 이해를 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불교가 그 패불 해석을 한 10여 년 그 극복할 수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불교의 어떤 온전한 가치 뭐 철학적 종교 또는 기독교에 대응할 수 있는 정신 체계 뭐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 또 그런 면에서 이제 불교를 그 도쿄대학의 불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유치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총장인 가토 히로유키 이런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불교를 서양의 의학과 비교해 이해하려고 했던 하라탄잔을 최초의 강사로 임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 철학으로 전개된 그 뭐 어떻게 보면 교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도 철학으로 정착된 그 도쿄 대학에서 이제 인도 철학이 전개돼 가는데요. 하라탄잔 이후에 이제 인도 철학이 전개가 되는데 1904년에 인도 철학이 철학과 안에 전수학과로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전수학과는 전공 교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령 철학과 안에 뭐 중국 철학, 뭐 인도 철학 하는 것처럼. 그리고 현재 도쿄대학에 지금 그 학과 명칭은 없어요. 도쿄대학은 전수과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요 1904년에 철학과 안에서 전수학과가 되고 학과로서 독립한 것은 1917년이에요. 1917년. 그래서 인도철학과가 1917년에 독자적인 철학과가 아니라 인도철학과 자체로 이렇게 독립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학과로서 독립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든 게 요 무라카미 배터리가 다 됐네. 무라카미 센쇼라고 하시는 저 무라카미라는 분에 의해서 인도 철학과가 이제 독립된 학과가 되고 강자가 세 개의 강자가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저 무라카미 그 센쇼가 그 인도 철학과를 그 독립시키는 그 계기를 만들었을 때 기부를 했던 그 아까 저기 조금 뒤로 가볼까요? 저기 야스다 젠지로라고 있죠? 야스다 젠지로. 이 야스다 젠지로 지금 도쿄대에 가면은 야스다 강당이 있거든요.
도쿄대학 제일 앞에 강당이 야스다 강당인데 그 무라카미 센쇼가 그 강당을 짓는 것도 유치시키고 인도 철학과도 독립시키고 마치 우리 인도 철학과 출신 스님들이 우리 사회에서 큰 일 하신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제가 좀 건너뛰어야 되겠는데요. 그 인도 철학이 이제 불교학으로서 인도 철학이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어학, 산스크리트학이죠. 산스크리트학이 이제 개설이 되는데 이 난조 분유라는 분, 정토 진종 대국파의 난조 분유가 이제 그 범어학 최초의 그 강사로 도쿄대 강사로서 그 강의를 담당하시는데요. 저분은 사실 그 진종 대국파가 도쿄 대학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난조 분유를 그 종단 차원의 장학생으로 영국에 보내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갈 때는 도쿄 대학이 없었는데 가서 돌아와서 이제 도쿄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도쿄 대학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하시고 범어학, 산스크리트학이 이제 정착이 되고 저 범어학에서 연세적인 어떤 그 영향을 주어서 산스크리트 문학, 법문학이 이제 또 그 이어지는 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계기를 만든 범어학 강좌를 최초에 담당한 사람이 저 난조 분유라는 분요. 그래서 뭐 산스크리트 이런 것들이 다 사본들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인도 철학이 불교학으로서 인도 철학으로서 이제 이렇게 전개가 돼서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힌두교 오리지널 인도 철학으로서의 그런 어떤 인도 철학을 이 인도 철학 속에 있는 스님과 관련된 이런 분이 아니라 그 철학과에서 도쿄대 서양 철학을 전공했던 분이 이 인도 철학에서 본격적으로 인도 종교 철학사를 강의하기 전에 이미 강의를 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노우에 데츠지로에 의한 인도 철학사 강의인데 이 이노우에 데츠지로에 의해서는 이미 그 정통 그 불교학으로서 인도 철학에서 요 인도 철학 종교사가 1906년 다카쿠스 준지로가 인도 철학 종교사 교과목을 개설한 시점보다 14~15년에 앞서서 저 인도 철학사를 강의를 했고 그 강의에 대한 자료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노우에 데츠지로 또 이노우에 데츠지로가 그 정리한 책에 나오는 그런 글인데요. 뭐 이노우에 데츠지로 이런 분이 서양에 이제 유학하면서 서양 철학 공부 안 하고 인도 철학 공부하고 산스크리트 공부해가지고 돌아오셔가지고 그 산스크리트 그 알리고 인도 철학사도 공부하고 뭐 그랬던 사실들입니다. 따라서 도쿄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 철학, 범어학, 법문학, 힌두이즘, 순수 인도 철학 이런 것들이 전개되어지는 과정이고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인도